자, 13번 봅시다. fx 얘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4개고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자, 일단 자, 그래프가 일단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을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자, 2를 기준으로 했대요. 자,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이거랍니다. 뭐 2 대입하면 뭐예요? 2 대입하면 5죠? 자, 여기를 통과하면서 1 뭐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몰라. 지금 ax 플러스 b는 뭔지 몰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그쵸? 하물며 2를 넣었을 때 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도 몰라. 그쵸? 그냥 시각적으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시각적으로만. 대략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개수가 4개고 이 4개의 수의 합이 8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야. 봐봐. 자, f의 알파 플러스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의 fx야. 자, 근데 얘가 4야. 봐봐. 해석을 하셔야 돼. 해석을. 봐봐. 자, 우리가 얘는 뭐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함수값이지. 함수값이잖아. 그쵸? 자, 얘는 뭐야 얘는 우극한값이지. 그죠? 그럼 자, 생각을 해봐. 대답을 해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만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 생각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알파가 여기야. 만약에. 이게 알파야. 자,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 함수값이 뭐야? 이게 함수값이잖아. 우극한값이 뭐야? 우극한값도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이쪽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애들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함수값과 얘가 같은데, 즉 f 알파랑 리미트 x a에서의 우극한값이 같은데 걔가 2개를 더해서 4래잖아. 얘네 2개 더해서 4래잖아. 그러면 얘네는 뭘로 같은 거야? 얘는 2로 같은 거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가 나오는 확실한 값은 2개 알고 있잖아. 그쵸? 걔가 누구야? 여기잖아, 여기. y는 2. 얘랑 만나는 알파는 여기 2개잖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곳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얘가 2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1이 2야. 그럼 x제곱은 뭐야? 1이야. 그럼 x는 뭐야? 프라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일단 뭐라 그랬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2라고 1은 일단 확정이야.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 4개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2개가 확실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2개는 어디서 나와야 돼? 이쪽에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 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하나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알파가 3개가 될 거 아니야, 일단. 근데 얘는 직선이니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F 알파랑 이거랑 2로 같은 거는 최대가 몇 개냐고. 내가 가로줄을 그어서 할 수 있는 최대가 3개라고, 3개. 근데 얘가 4개래잖아. 그럼 마지막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뭐야? F의 알파와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의 fx가 다른 경우겠지. 그쵸? 왜냐면, 맞잖아. 얘네 둘이 같다면 더해서 4라고 그랬으니까 각각이 2일 수밖에 없고. 그쵸? 2라는 가로줄 가지고 그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점은 3점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더 존재해야 되니까 그거는 얘네가 다를 경우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다른 곳은 어디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밖에. 그쵸? 그쵸? 자, 그러면 F2가 뭐야, 일단? F2는 5잖아.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의 fx는 뭐가 나와야 돼? 얘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그쵸? 자, 그럼 확정이네. 일단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y는 2라는 이 직선과 만나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일단 그림은 이렇게 생겨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하나 더 만나야 되지. 여기서도 한 점에서 더 만나야 돼.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야. 여기 값. 베타라고 하면 이제 베타 값. 이렇게 남은 거야.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네 수의 합이 8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 다 더해서 8이야. 그럼 베타는 뭐란 얘기야? 베타는 6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자, 여기 좌표가 뭐라고?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뭐라고? 6, 2라고. 그죠? 그럼 기울기 뭐예요? 4분의 3이니까 y는 4분의 3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안 까먹었죠? 네, 그래서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뭐 2분의 2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얘는 뭐 그냥 기본 문제죠. 그쵸? 미정계수 결정 기본 문제죠. 그래서 3 대입하면 0이고 그럼 3 대입해서 0 나와야 되겠지? 서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야?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일단 3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얘가 3이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루트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x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이라는 애로 0 만드는 애가 얘니까 이거 유리화해서 인수 얘를 뽑아내시면 되겠죠. 알겠죠? 수아야, 이거 무슨 법칙? 네, 샌드위치 법칙은 어떻게 하자? 아이씨. 은서야, 샌드위치 법칙은 어떻게 하자? 네, 뭐 왜 같다고 놓을 수 있죠? 왜 같다라고 하죠? 라고
잘생긴 남자가 너한테 물어본 거야. 스카에서. 왠지 수학 잘하게 생긴 여자라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거 왜 그런지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가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남자가 되게 싫어할 텐데. 걔 존나 잘생겼다니까? 아, 싫어? 아, 취향 이상한가 봐. 너 못생긴 남자 좋아해? 샌드위치 법칙이 왜 샌드위치다? 수아야? 양쪽의 값으로 이렇게 짜부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같은 값으로 갈 테니까 가운데 낀 얘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 그렇죠. 얘가 마음에 들죠. 그래서 x자리에 그냥 넣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해. 자, 이 문제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수아야, 첫 줄에 중요한 거 뭐가 나왔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정수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쵸? 정수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느낌 얘기해봐. 뭐야? 좋은 느낌. 아, 미친 새끼. 자, 얘가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부정방정식이 꼭 부정방정식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거. 그쵸?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이죠. 어떤 식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순수한 순서쌍으로 나올 것이냐. 이제 이거죠. 이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곱의 형태로 나오면 그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곱의 형태가 안 나오고 그냥 순서쌍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다음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뭐?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무슨 느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나 산술기하나 기하학적 해석이나 뭐 이런 최대가 아니라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뭐야? 아, 그냥 여러 개의 순서쌍이 있고 그 중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기본 문제네? 그쵸?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야. 은서야! 쟤 이상한 거 먹어. 함수의 극한이야. 자,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요거 보면, 아, 얘는 말해봐. 아, 얘는 난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닌가? 아, 저 새끼는 안 할 거고. 은서야? 요즘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아, 안 해? 당당하네? 아, 당당한 여자네? 당당한 년인데? 왜 당당하지? 죄송해야 되는데? 유림아, 수학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봐봐, 자기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툭툭 던지잖아. 이게 대답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된다니까, 머릿속으로. 이걸 하려면 뭐 해봐야 돼? 문제 풀 때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셔야 된다고. 100번 얘기했어, 100번. 자, 얘는 뭘 알려주는지 이제 알아. 그쵸? 알아. 자, fx라는 애는 최고차항이 개수가 2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에서 알려주는 게 2x 3승 플러스 뭐뭐뭐라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애들을 알려주는 게 함수의 극한 미정계수잖아. 그죠? 근데 함수의 극한 미정계수 중에 이렇게 생긴 거는 내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그쵸? 은서야? 이렇게 생긴 건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 뭘 기억하라고 그랬을까? 일반적인 미정계수 결정과 달라. 이렇게 생긴 건. 얘는 강력하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게 뭐야? 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얘는 뭐라고?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와 차수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이거네? 라는 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봐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다항함수 fx가 아니라 함수 fx라고 나오는 문제면 이거를 2배 x의 x의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fx, gx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fx가 2x고 이렇게 해볼까? fx랑 gx가 있어. 이걸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한 명이 2를 가져가.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니까. 그쵸? 한 놈이 얘를 다 가져가. x제곱에 x-1. 한 명이 뭐 2x를 가져가. 한 명이 x에 x-2를 가져가. 뭐 한 명이 2x 제곱을 가져가. 한 명이 x-2를 가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이렇게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함수 fx, gx에 대하여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두 다항함수 fx, gx라고 그랬잖아. 다항함수 fx, gx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 쪽 들어가면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다항함수라고 그래도 요런 경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도 있어요. 이런 식. fx가 6x야. 그럼 gx가 뭐면 돼? gx가 3분의 1의 x에 x-2면 돼. 그죠? 그럼 두 개 곱하면 나오잖아. 그죠? 대신 이런 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정수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란 말이 없으면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상수.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F2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그러니까 F2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게끔 fx가 가져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때려 죽여도 얘는 가져가면 안 되겠네. 그쵸? 얘 가져가면 0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를 fx가 다 가져가면 되겠죠. 이게 가장 크겠지. 그래서 2 대입하면 8.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런 류의 문제를 안 물어봤다가 한번 이렇게 훅 나왔어. 그러니까 봐봐. 야, 이게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근데 이게 왜 4점짜리야? 뭘 건드린 거야? 극한의 근본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극한 값구하고 막 이런 건 잘해. 값구하고 막 이런 건 잘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야? 극한의 부등식이 왜 붙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는 원리만 생각하면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뭐야 이게? A에서의 최악한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얘는 뭐야? A에서의 우극한이잖아. 근데 누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두 개가 같은 건 제외하고 무조건 달라야 되니까 같은 거는 제외하고 이쪽에서 오는 게 이쪽에서 오는 거보다 큰 거 고르라고. 야, 이게 어떻게 4점짜리야? 족밥이지. 자, 일단 이런데 다 안 되지. 얘는 같은 애들이잖아. 그럼 다른 애들이 지금 여기 얘는 빼고 하나, 둘, 세 개잖아. 여기서만 골라보라고.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봐봐. 좌극한이 커, 우극한이 커? 우극한이 크잖아. 그러니까 만족 안 하잖아. 그쵸? 여기는 누가 더 커? 좌극한이 크잖아. 그쵸? 얘가 2고 얘가 0이니까. 그러니까 0 되네. 그 다음에 얘는 안 되지. 우극한이 더 크지. 나머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은 0이다. 이게 끝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8번은
요거는 자 시작만 물어볼게요. 시작만. 자 일반적인 문제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극한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식이 2차식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 그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수열의 극한이 6이 나왔대.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푼다고.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푼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애들이 얘를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풀어 그냥. 얘를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풀어. 근데 얘는 뭐 식이 좀 간단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복잡한 식도 이렇게 풀어. 아니야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일단은 문자로 돼 있으면 함수식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해. 이 상태에서 하고 나중에 풀어. 나중에. 알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루트에 f의 마이너스 x 루트에 f의 x 분의 그 다음에 얘는 f의 마이너스 x f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넣으라고. 알겠죠? 근데 수열의 극한이잖아. 수열의 극한의 장점은 뭐야? 어차피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가리야. 어차피 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식을 다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대가리만 정리하면 돼. 대가리만. 자, f의 마이너스 x야. f의 마이너스 x면 이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대가리가 뭐야? ax 제곱 플러스 뭐뭐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얘도 뭡니까? 얘도 ax 제곱 플러스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가 몇 차야? 최고차항이 1차죠. 1차. 그쵸? 그럼 위에는 얘하고 얘는 당연히 없어지겠지. 왜? 얘도 뭐야? ax 제곱이잖아. 얘도 뭐야? ax 제곱이잖아. 날라가겠죠.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그 다음 1차항이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 1차항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애는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뭐뭐뭐라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살아남는 거야? 얘는 없어지고 얘가 살아남는다고.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뭐야? 2ax죠? 마이너스 2ax잖아. 그러니까 뭐야? 4ax만 남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 꼬랑지가 남을 텐데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2루트 a 분의 4a. 근데 얘가 뭐야? 얘가 6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12가 되고 이렇게 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a니까 루트 a가 되겠죠. 결국 루트 a가 3이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9다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똑같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봐봐. 자, 이거 뭐야, 이거? 수발. 뭐야? 얘는 수잖아, 수. 수잖아. 그쵸? 이쪽도 뭐다? 수다. 그쵸? 얘는 당연히 뭐여야 된다? 당연히 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수렴이니까.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뭐 됐네. fx는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거 알죠? 나머지는 몰라. ax 플러스 b.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구해? 함수의 극한에서 구하시면 되겠죠. 함수의 극한에서 구하면 되는데, 자,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 함수의 극한 중에 특수한 경우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0으로 가면서 단일함수 돼 있을 때 이거는 확실히 알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아, 얘는 fx-3이라는 애는 위에 얘는 뭐다? 아까 최고 차항이 이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x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차수가 누구다?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얘는 얘. 그쵸? 그럼 얘는 얘여야 돼. 그쵸? 따라서 fx는 뭐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뭐 아니 근데 우리는 속도전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아 저 뭔 소리야 뭐 이러면 그냥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는 이 문제는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뭡니까? 0 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럼 0 넣었을 때 얘네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한마디로 b는 뭐란 얘기야? b는 3이었단 얘기지. 그쵸?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뭡니까 얘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약분할 거 아니야. 근데 x에다 0 넣었는데 또 0이네? 그러면 0 넣었을 때 0이니까 0 넣었을 때 또 0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또 0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x는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거는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다음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한답니다. 수열의 극한이죠. 답이에요. 자, fx 해볼까요? fx. 자, 일단 3차가 있어. 얘를 없애야죠. 2차니까. 그러면 fx가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죠. x 곱해서 얘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뭘로 시작해?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지. 그쵸?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아, 아니구나. 5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2x 제곱하면 이거 날라갔죠. 그 다음에 x제곱이 뭐여야 돼? 5가 나와야 돼. 얘는 5x. 그 다음에 플러스 a.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f0이 뭐라 그랬어? 1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쵸? 일반 문제니까. 내가 섞어놓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것도 일반 문제고. 이게 왜 다 후반부에 가 있지? 근데 이게 모의고사로 지금 다 4점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후반부로 내가 무작위로 돌리고 점수 이걸로 내린 건데 그러네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이게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 나오는 문제는 차라리 편하죠. 최고차항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고.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fx 잡아볼게요. 근데 우리 시간도 많은데 굳이 이걸 내가 다 풀어줘야 되나? 풀면서 합시다. 자, 이것도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일단 fx를 일단은 2x 제곱까지 알 수 있고요.
ax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함수의 극한은 나에게 두 가지의 식을 준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는 1 넣어서 0이니까 1 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f1이 3이네. 자, 이거를 알았으니까 f1은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얘가 3이야. 그러면 b는 뭐야? 1 마이너스 a야. 그쵸?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뭐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반드시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이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뭐 얘가 2가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크로스 하면 나오겠죠. 안 나오네? 어? 저기 fx 마이너스 3이요. 이거요? 네. 인수분해 하려면 저 마이너스 3 해야지. 이런 허접한 실수를. 에이씨. 안 하던 짓 하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fx-3은 뭡니까? 2x제곱 플러스 ax. b자리에다가 이거 걷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x-1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얘가 인수로 있어야 된다. 뭐 얘가 2고 얘가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크로스 하면 a 나오죠. 됐죠? 자, 그래서 얘가 x-1에 2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얘랑 약분.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4. 얘가 4다. 이렇게 된다. 됐어요? 어디서 멈췄을까?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인수 정리하면서 막 하는 거. 그쵸? 그 방법도 해볼게요. 저는 그 방법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x의 최고차항이 2x제곱인 건 알아요. 그리고 얘가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2의 x-1, x-t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날리면 없어지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대입하면 1-t 얘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니까 띡띡 2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러면 t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뭐 한 거예요? fx-3이라는 애가 뭐가 된 거야? 2배 x-1에 x-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x는 x-1에 x-3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깔끔하긴 해요. 왜냐면 나한테 어차피 fx를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거든. 저렇게 숫자를 넣으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개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인수정리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만 두 개입니다. 함수의 극한만.
그 상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시시. 자, 이 문제는 딱 보면 일단 함수의 극한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봐봐. 이거는 우리가 원래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알려주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안 돼. 그 이유가 뭐게? 안 되는 이유. 예측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의미가 뭐야? 함수 fx, gx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너 fx랑 gx를 단독으로 해석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이 얘기라고. 왜? 함수 종류가 몇 가지인데 엄청 많잖아. 그거 중에 뭔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러니까 fx, gx를 유추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식의 풀이가 아무것도 안 통해. 그냥 이건 뭐야? 그거야. 뭐? 치환형 원풀이야. 치환형 원풀이. 그쵸? 내가 이거를 각각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치환하는 거라고. 이거 자체를 H1X라고 하고 이거 자체를 H2X라고 놓고 H1의 극한값이 8이고 H2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다를 이용해서 얘를 풀라는 문제야. 치환형 원풀이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치환형 원풀이의 실전풀이를 알잖아. 그쵸? 그 실전풀이가 뭐였어? 문제를 역용하는 방법이었죠. 그게 치환형 원의 실전풀이야. 그래? 네 말대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x는 무지하게 많으니까 나는 그것 중에 하나를 이용할게 라고 하는 게 치환형 원의 실전풀이였지.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gx 얘를 수많은 애들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하나. 이거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2분의 1에 얘는 인수분해 합시다. x-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8에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띡띡해서 얘가 16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치환형 원풀이 문제였어요. 오케이. 이거 문제 딱 보고 치환형 원인 거 느꼈어요? 안 느꼈는데 이렇게 풀었어?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이걸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수많은 애들 중에 하나를 이용했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놓고 너가 gx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왜? 무슨 근거로? 원래는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뭐지? 뭐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이거 만약에 서술형이나 이런데 이렇게 쓰면 빵점이에요, 빵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식풀이로 하면 이거죠, 정식풀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1x가 8이다.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h2의 x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러면 gx가 뭡니까? gx가 h2x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fx가 뭐예요? fx가
fx가 얘를 h1x라고 했으니까 x-1을 곱한 거 x-1에 h1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식풀이에요 원래. 그래서 얘랑 사라지고 그럼 h2x가 2분의 1이고 h1x가 8이니까 16이다. 이게 정식풀이라고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